안녕하세요. DI 프로의 맥스 원장입니다. 오늘은 이제 8번째 질문을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관심 있는 공대네요. 공대 관련 질문. 되게 좋은 질문입니다. 제목 자체는 이제 General Ranking vs Engineering Ranking 하면은 이제 일반 대학교 순위로 학교를 골라야 되냐, 아니면은 학부 때부터 이제 공대 순위로 학교를 골라야 되냐. 질문은 이렇습니다. 11학년 2학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엔지니어링 전공으로 지망하는데 학부 종합대 순위와 전공 순위 중 어떤 것을 더 우선시해야 봐야 하나요? 오케이. 공대를 지원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이 궁금해하는 질문일 겁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한 솔직히 확실한 답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질문이 왔을 때는 항상 경우의 수거든요. 그리고 공대 지원함에 있어서도 항상 경우의 수인데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두 개를 다 고려하고 지원하는 게 낫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공대뿐만 아니라 모든 전공에 해당되는데, 아이들이 원서를 지원했을 때 너무나 협소하게 이런 데만 지원해야지 이게 아니라 우리가 지원했을 때 다 붙는다는 결과가 없잖아요. 그래서 지원 시에는 최대한 옵션을 넓게 열어놓고 그 다음에 이제 합격증이 날라왔을 때 합격한 학교들 중에서 내가 어느 학교를 선택해야 되냐 했을 때 오히려 이게 더 적용되는 질문이라고 하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 이 질문을 대답함에 있어서 가장 먼저 하는 거는 이제 개론적으로 엔지니어링 학교들은 어떤 아이들을 보는지, 그리고 그런 아이들을 그리고 어떠한 특징을 보는지, 그리고 내가 어떠한 미래 계획을 갖고 있느냐에 대한 질문을 답함으로써 제너럴 랭킹으로 봐야 될지 아니면은 엔지니어링 랭킹을 봐야 될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엔지니어링 학교들을 보면은 우리가 가장 먼저 던져야 되는 거는 어떤 학교를 지원해야 될까라는 것보다는 많은 아이들이 지원하는 이제 공대들은 어떠한 아이들을 원하냐, 즉 원서를 평가함에 있어서 공대들은 어떠한 특이한 점, 즉 인문대나 사회대나 이과대와는 다르게 공대들이 원하는 점들은 뭔가, 그거를 먼저 잘 알아야지만 내가 그러한 기본적인 요건들을 갖고 있다는 것을 입증되고 그거를 기본적인 요건을 충족해야지만 그 다음에 내가 이 학교를 지원할까? 저 학교를 지원할까? 그 질문이 대답할 것 같아요. 그래서 크게는 한 4-5가지 특징을 보는 것 같습니다. 제일 먼저 보는 건 뭐냐면은 outstanding abilities in physics and math. 결국 공대라는 거는 물론 컴사도 중요하지만 다 수학과 물리예요. 수학과 물리. 근데 수학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캘큘러스 BC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톱티어 공대 가기 위해서는. 아시다시피 아카데믹 프로그램 상에서도 리니어 알제브라가 있고 멀티 베리어블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위에 펑션도 있고 되게 많아요. 그래서 첫 번째 착각 버려야 되는 게 뭐냐면은 우리 아이는 캘큘러스 BC 5점 받았어요. 11학년 때 캘큘러스 BC 했어요. 이건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수학을 잘해야 돼요. 그리고 수학을 캘큘러스 BC 이상으로 해가지고 잘 나온 아이들이 공대는 잘 가요. 또한 피직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고등학교 과정에서 유일하게 과학 영역에서 난이도를 3개로 나누는 거는 화학도 아니고 생물도 아니에요. 피직스만 그렇잖아요. 피직스 1, 피직스 2, 피직스 C. 이런 식으로 수학이랑 과학은 알다시피 다른 과목과 다르게 수학 같은 경우는 BC 다음에도 리니어 알제브라, 멀티 베리어블이 있고 피직스도 1, 2, C가 있는 것처럼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톱 공대, whether it be general ranking or engineering ranking, 그거에 무관하게 피직스하고 math에서 두각을 나타내야 돼요. 그게 첫 번째 요건입니다. 그리고 대학교에서도 그걸 많이 봐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연구 경력이겠죠. 그런데 이 연구 경력을 우리가 접근해야 되는 건 뭐냐면은 연구를 단순히 엔지니어링인 거는 근본적으로 문제 해결 능력이잖아요. 여기도 나와 있듯이 problem solving abilities. 근데 문제 해결 능력이라는 거는 우리가 단순히 공식을 외워서 되는 게 아니라 현실에 적용을 해야 되잖아요. 현실에 적용되는 건 뭐냐면은 그게 hands-on research experience거든요. 그래서 공대 성공적인 아이들은 지속적으로 본인이 수학이나 과학 능력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다양한 공대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하고 다변적인 다양한 연구 경력이 있습니다. 이게
개인 individual research부터 해가지고 collective research, in school, out of school research, summer research 이런 식으로 모든 게 누적이 돼야 돼요. 이러한 액티비티의 단일성보다는 액티비티의 누적, 그 다음에 지속성에 대해서는 제가 영상 7에서 언급한 바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엔지니어링도 똑같아요.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은 이러한 outstanding abilities는 물리하고 수학, research, 그 다음에 문제 해결 능력과 더불어 중요한 게 요 세 번째하고 네 번째일 것 같아요. 엔지니어링은 특이하게, 그리고 이게 조금 진화된 내용이 뭐냐면은 단순히 엔지니어링 안에서 저거 단순히 엔지니어링은 안 돼요. 그 안에 civil engineering, mechanical engineering, electric engineering, environmental engineering, biomedical engineering 세부 분야가 있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러한 specific topic까지는 가길 바래요. 그리고 근데 이러한 specific topic은 학교에서 배우는 수업도 있지만 대부분 수업이 없거든요. 그래서 온라인 수업이 되게 중요합니다. 성공적인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수학, 과학으로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엔지니어링으로 와가지고 그 다음에 코세라나 EDX 같은 무료 그 기회를 통해 가지고 그 안에서 세부 주제를 찾은 다음에 그거의 연장선으로 리서치를 하고 그거의 연장선으로 인턴을 하고 그거의 연장선으로 이제 원서를 내거든요. 이와 같이 여러분들이 exposure to related engineering educational opportunity, 즉 온라인 교육, 인턴십, 그 다음에 summer program 이런 게 복합적으로 와야 된다는 겁니다. summer program만 하면 안 되고 인턴십 하나만 하면 안 됩니다. 학교 다니면서 이러한 온라인 기회를 많이 누리고 그런 아이들이 성공적이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연장선으로 specific topic이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아이가 그 environmental engineering을 하고 싶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interdisciplinary 당연하죠. 수학, 과학도 필요하지만 환경에 대한 공부가 필요해요. 아이가 civil engineering 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수학, 과학도 필요하지만 또 뭐가 필요하죠? 디자인이나 공간이나 아트나 이런 데 필요하겠죠. electric engineering, mechanical engineering, 수학, 과학도 필요하지만 컴퓨터도 필요하고 기타 관련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exposure가 필요한 것처럼 엔지니어링 프로그램 자체가 이게 어느 학교든 간에 이 5가지 요소를 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력서에 이런 내용이 충분히 반영되어 있는지 먼저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런 내용을 우리가 충족해 가면서 또 중요한 질문은 뭐냐면은 우리가 아까 제가 서두에 그랬죠. 그 최대한 넓게 지원하자고. 그 다음에 합격한 다음에 선택을 하자고. 그래서 제너럴 랭킹이나 엔지니어링 랭킹은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현재로서는. 근데 거기까지 가기 이전에 또 우리가 던져야 될 질문은 엔지니어링 공부를 왜 하냐는 거예요. 제가 요즘 아이들한테 그 다음에 많은 사람한테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대학교는 목표가 될 수 없어요. 대학교는 목표를 이루기 위한 수단일 뿐이에요. 그러면은 여러분의 목표가 뭡니까? 학계에 남고 싶어요? 인더스트리에 가고 싶어요? 스타트업에 가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애카데믹스에 남고 싶다. 그러면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그 엔지니어링 랭킹은 전혀 필요 없어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경험하겠지만 대학원으로서 엔지니어링 갈 때 제일 중요한 요소는 수학이나 과학이나 기초과학이에요. 대부분의 엔지니어링 프로그램 보면은 학부 때 엔지니어들도 많이 가지만 반 이상이 학부 때는 순수 과학했던 애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애카데믹이다. 그러면은 종합대학교 위주로 가는 게 맞겠죠. 두 번째, 인더스트리로 가고 싶다. 아니면 스타트업을 하고 싶다. 근데 인더스트리나 스타트업을 가고 싶다면 종합대학교보다는 조금 스템 기반한 학교로 가는 게 좋겠죠. 또한 스타트업 가고 싶다면은 UC 뭐 샌프란시스코, UC 뭐 샌디에이고, USC, 그 스탠포드, 유펜 뭐 이런 학교를 가는 게 좋겠죠. 근데 만약 내가 인더스트리를 가고 싶다 그러면은 다른 이제 그 뭐라고 해야 되냐 그 스템 베이스 학교로 가는 게 좋고 이와 같이 우리가 엔지니어링을 먼저 전공하고 싶다면은 기본적인 이런 5가지의 요소들을 먼저 충족해 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학교를 선택함에 있어서는 내 미래가 뭐냐라는 거예요. 왜냐면 이 미래에 따라 가지고 학교 선정이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은 한번 봅시다 이제 그 이런 백그라운드 해가지고 우리가 엔지니어링 스쿨 랭킹 이걸 보면은 처음에는 그냥 undergraduate engineering, 두 번째 graduate engineering, 그 다음에 undergraduate engineering. 빨간색 여기서 먼저 undergraduate engineering 보면은 빨간색 학교들 여기에 랭킹이 안 되고 있어요 지금. 엔지니어링 학교에는 얘네들은 그냥 제너럴 스쿨로서 프린스턴, 콜럼비아, 하버드, MIT, 예일, 시카고, 유펜, 칼텍, 듀크 이게 어떻게 보면 2022년 그 미국 언더그래듀에이트 랭킹 순위고 그 US 뉴스에 기반한. 근데
여기를 본다면은 우리가 아까 나왔던 질문 엔지니어링이냐 제너럴 스쿨이냐 했을 때 아이가 프린스턴, 콜롬비아, 하버드, 예일 이런 데 가기 위해서는 솔직히 엔지니어링만으로는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비현실적인 리스트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유일하게 좀 많이 겹치는 학교가 뭐냐면은 세 군데 골고루 되는 거 MIT 여기도 언더그래듀에이트 1위, 그래듀에이트 1위, 그다음에 여기서도 2위. MIT가 되게 좋은 학교네요. 네, MIT는 어떤 분야든 간에 제일 좋은 학교고 그다음에 칼텍도 다 들어가 있지만 재밌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무시하는 학교 UC 계열들 UC 버클리가 언더그래듀에이트 랭킹도 3위고 그래듀에이트 랭킹도 3위입니다. UC 샌디에이고도 있죠. 그다음에 또한 우리가 뭐 퍼듀, UIUC, 미시건, UC 샌디에이고 이런 학교들은 많은 사람들이 제너럴 랭킹에서는 되게 아래에 있어요. 하지만 엔지니어링 스쿨에서는 되게 상위에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랭킹 하나만 가지고 지원하는 거는 조금 힘들어요. 제가 이 표를 보여주는 이유는 뭐냐면은 일단 언더그래듀에이트 랭킹 자체는 그래듀에이트 랭킹에 뭐 기반한 내용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엔지니어링 랭킹하고 제너럴 스쿨 랭킹을 봤을 때는 너무 괴리가 심해요. 그래서 택 1을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그 엔지니어링 학교를 지원함에 있어서 좋은 전략은 아닙니다. 골고루 엔지니어링 랭킹도 보고 제너럴 랭킹도 봐가지고 아이가 본인의 미래에 대한 다양한 변수를 설정해 놓은 다음에 두 가지 리스트를 같이 비교해 가면서 먼저 지원을 하고 그 다음에 합격적이 날라오면은 그거에 만족해야지. 거기서 선택을 해야지. 처음부터 나는 여기만 보겠다. 난 여기만 보겠다. 혹은 난 여기만 보겠다 그러면은 아이한테 좋은 선택 기준은 아닙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이었던 그 엔지니어링 그 학교 우리가 엔지니어링 그 뭐라고 해야 되죠? 순위를 봐야 되냐 아니면 제너럴 랭킹을 봐야 되냐 그거는 지금 볼 필요 없습니다. 같이 보면서 택일이 아니라 같이 보면서 여기도 해당되는 학교를 지원하고 여기도 해당되는 학교를 소신 있게 지원해가지고 합격증을 가져온다면 그 다음에 이제 엔지니어링을 가냐 제너럴을 가냐 그리고 그러한 이제 합격증을 바탕으로 해서 결정을 함에 있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얘가 애카데믹 가고 싶다. 예를 들어서 애카데믹을 가고 싶다면 솔직히 여기에 더 비중을 주는 게 좋겠죠. 제너럴 랭킹. 근데 아이가 인더스트리나 스타트업을 가고 싶다 그러면은 이쪽보다는 이쪽에 비중을 두는 게 더 좋겠죠. 이와 같이 우리가 일반 대학교 랭킹이냐 아니면은 공대 랭킹이냐를 판단함에 있어서 하나가 있다라는 건 절대 될 수가 없어요. 특히 지원 시에는 양쪽을 다 보고요. 나중에 선택 시에는 아이가 애카데믹 쪽으로 가고 싶냐 아니면은 인더스트리나 스타트업으로 가고 싶냐 그 논의를 충분히 해가지고 결정하는 게 맞는 답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봤을 때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할게요. 그러면 이 엔지니어링 랭킹은 무엇을 기반으로 하는 거냐? 아까 여기서 보시다시피 여기는 좀 비슷한 것 같은데 여기는 너무 달라요. 그리고 언더그래듀에이트하고 그래듀에이트이 일치하진 않지만 되게 비슷해요. 보면은 위에 4개는 똑같고 조지아텍 같이 들어와 있고 CMU 같이 들어와 있고 미시건 같이 들어와 있고 살짝 엇갈리는 거는 퍼듀하고 코넬이거든요. 나머지는 7개는 똑같아요. 2개만 다르지. 그러면 왜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냐? 왜냐면은 언더그래듀에이트 랭킹은 일반적으로 그래듀에이트 스쿨의 연장선이에요. 그리고 그래듀에이트 스쿨의 연장선인데 그 대학원은 있었지만 대학원은 없었지만 우리가 그 학부 때 나왔던 학교들 그리고 거기에 랭킹 매기는 뭐냐면은 다른 대학원 과정 다른 학교와 다르게 조금 세분화된 전공을 더 제공하기 때문에 언더그래듀에이트 랭킹이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학부 랭킹이 어떻게 매겨지는지 그걸 보시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한번 how to choose 봅시다. 우리가 단적으로 콜롬비아 푸 엔지니어링 볼게요. 콜롬비아 좋은 학교입니다. 아까 여기서 보면은 작년에 2위 했어요. 2위. 그런데 푸 엔지니어링 스쿨, 콜롬비아 푸 엔지니어링 스쿨은 여기 양쪽에 해당도 안 돼요. 이 쭉 아래가 있어요. 엔지니어링이 그렇게 강한 학교가 아니거든요. 그렇다면은 아이가 그럼 어디로 가야 될까? 아이가 엔지니어링 쪽으로 진짜 뜻이 있고 그 다음에 스타트업하고 비즈니스 하고 싶고 그 다음에 핸즈온 익스피리언스 갖고 싶다면은 콜롬비아 푸 엔지니어링 가면 안 되죠. 뭐 이런 사람 왜냐면은 나중에 대학원 갈 때도 콜롬비아 푸 엔지니어링이 it shouldn't be an ideal choice.
이건 단순히 우리가 콜롬비아라는 대학교 이름 때문에 여기를 지원하는 것 같은데 not a good option. 그래서 베스트 옵션은 뭐냐면 여기 적혀 있어요. 우리가 대학 합격을 한 다음에 학교를 고를 때 봐야 되는 건 뭐냐면은 첫 번째 엔지니어링 랭킹도 무조건 봐야 돼요. 두 번째 본인이 하고 싶은 전공 스페시픽 토픽도 그 학교에서 활발하게 언더그래드에서 이루어지는지도 판단을 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대학원을 가든지 스타트업을 하든지 뭘 하든 간에 학부 때는 연구를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연구 익스포저가 많은지 그렇기 때문에 핵심은 뭐냐면은 언더그래듀에이트 랭킹을 아니면 언더그래듀에이트 엔지니어링을 뽑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쪽 리스트 보고 이쪽 리스트 보면서 소신 있게 먼저 지원을 하세요. 그 다음에 합격증을 뭐 한 8개 받았다고 쳐요. 8개를 받으면은 본인이 나중에 하고 싶은 진로와 관련해 가지고 충분한 기회가 있는지 연구 기회가 있는지 그거를 바탕으로 해 가지고 선택하는 게 가장 아이디얼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외의 연장선으로 보면은 우리가 career based option 아까 academic startup 요 2개 있었잖아요. 그래서 아카데미아 같은 경우는 솔직히 엔지니어링 갈 이유가 없어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대부분의 graduate school 엔지니어링 가는 아이들은 학부 때 엔지니어링보다는 math, physics, biology, chemistry, 컴사 이쪽으로 전공을 해요. 그리고 가가지고 이제 본인의 전공을 찾죠. 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그렇게 가기 싫다. 난 그래도 엔지니어링 가고 싶다. 한다면은 바로 이전 슬라이드에 말했던 리서치 중심에 나한테 얼마나 내가 하고 싶은 주제에 대한 얼마나 연구 기회를 많이 주는지 그 내용을 포커스로 해가지고 결정하면 됩니다. 그래서 엔지니어링 학교들을 보면은 그 몇몇 학교들은 이 부분을 엄청나게 강조해요. Undergraduate Research Opportunity 그리고 Undergraduate Research Assistant, Undergraduate RA and TA Opportunity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잘 판단해가지고 하고요. 근데 만약 본인이 스타트업 가고 싶다. 그러면은 종합대학교보다는요. 텍스쿨로 가세요. 우리도 대학교로 구분함에 있어서 종합대학교가 있고 공대가 강한 학교들 있잖아요. 무조건 공대 강한 학교 가고 그 다음에 재밌는 건 뭐냐면은 엔지니어링 스쿨도 강하지만 비즈니스 스쿨도 강한 학교로 가는 게 스타트업에는 제일 좋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우리 스타트업 보면은 이런 거잖아요. 다 비즈니스인데 다 엔지니어링 사이언스 기반은 비즈니스잖아요. 그래서 미국 대학교도 그거를 되게 많이 강조해요. 대표적으로 유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워튼 플러스 유펜 엔지니어링 얘네는 어느 정도까지 지금 콜라보레이션이 갔냐면은 과거에는 워튼은 전과가 안 됐어요. 하지만 지금은 엔지니어링 애들은 듀얼이 가능해요. 이와 같이 우리가 스타트업 쪽으로 가려고 그러면은 엔지니어링 텍스쿨로 가되 그 다음에 비즈니스 프로그램이 강하게 나와 있는 지원이 잘 돼 있는 엔트레프너십이 잘 돼 있는 이러한 학교로 가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또한 proximity to big cities 시골에 있는 학교로 가는 것도 괜찮지만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는 도심에서 이게 하는 게 더 좋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동부나 서부 쪽으로 가는 게 더 낫겠죠. 아니면 텍사스. 그래서 내 커리어 옵션이 아카데미아냐 스타트업이냐 따라가서 좀 다를 것 같아요. 결국 잘 봅시다. 그럼 이 학생이 아니면 이 질문의 끝에서는 우리 아이가 퍼듀하고 NYU를 고민하고 있어요 라고 했을 때 이거는 뭐 비교할 대상이 아니에요. 비교할 때도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은 한국에서는 아 퍼듀 뭐야 거기 이런 거고 NYU는 그래도 뉴욕에 있으니까 사람들이 아는 대학교잖아요. 근데 수치적으로 봅시다. 그 엔지니어링 랭킹 퍼듀 12, NYU 63위예요. 다시 퍼듀 12, NYU 63위. 비교가 안 되는 학교예요. 물론 제너럴 랭킹에선 퍼듀가 50위 정도고 NYU가 30위 정도인데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50위권 그 안에 큰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그리고 솔직히 주변에 NYU 엔지니어링 간 사람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 주변에는 없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엔지니어링을 가고 싶다 했을 때 기본적인 백그라운드도 중요하지만 이 질문자의 핵심은 뭐냐면 우리 아이가 퍼듀나 NYU를 고민하고 있다면 저는 100% 퍼듀 쪽으로 지원하는 게 맞습니다. 아카데미아든 엔지니어링이든 스타트업이든 뭐든 간에 퍼듀가 비교도 안 되게 지금 높이 있거든요. 그리고 제너럴 스쿨 랭킹도 비슷해요. 49위나 28위나 큰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단순히 NYU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다라는 것보다는 더 많은 사람이 알고 있다고 해서 NYU를 택하지 마십시오. 물론 이거는 엔지니어링에 한정되는 거고 아이가 만약 political science, journalism, business 아니면은 그 theater
이쪽으로 이제 아니면 이쪽으로 디자인 하고 싶으면 당연히 NYU 가야 되겠죠. 하지만 오늘은 이게 엔지니어링에 제한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이 학생은 당연히 퍼듀로 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와 같이 오늘은 우리가 엔지니어링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많은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주제는 학교를 어떻게 택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정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이 질문자뿐만 아니라 이런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오늘 영상을 통해서 뭐라고 해야 되지? 그 궁금증이 해소되길 바라고요. 추가적으로 더 궁금한 게 있으면은 언제든지 저한테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